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신고 영어쌤입니다. 지난 6월 18일에 실시되었던 3학년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2020학년도 모의평가 및 수능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세 번째로 EBS 교재 연계율을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킬러 문항 탑5 문항들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제 경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영역별 문항수 및 배점은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영어 듣기의 문항 순서가 일부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영어 듣기를 할 때 좀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해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 수능과 비교해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고 지문 난이도도 높지 않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의 문항들이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대입파악과 빈칸 추론 이용해서 선택지의 매력도를 높여 절대평가를 위한 변별력을 확보했다라고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문의 길이가 대략 평균적으로 5문장에서 8문장 사이에 그런 어떤 문장들로 지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좀 그 선택지에 있어서 매력적인 오답들이 조금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조금 정답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여러분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 6평, 9평, 그리고 수능, 그리고 올해 6평 이렇게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등급 비율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문항의 정답률을 봤을 때 올해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모평과 그리고 수능과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비율은 6에서 7% 정도, 7%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교재 연계율이 73.3%가 나왔습니다. 직접 연계가 7문제, 나머지는 간접 연계로 나왔고요. 아무래도 직접 연계가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봐야 할 그런 주요 사항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영어 독해 연습에서 거의 상당수 대부분의 직접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 특강 영어를 위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 독해 연습을 조금 소홀히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연계율에 대한 어떤 체감이 좀 덜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쯤이면은 영어 독해 연습을 끝냈을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체감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문항 탑5 문제를 볼게요. 자, 요건 선생님이 이제 우리 경신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았었던 송원학원 그 6월 모평 분석지를 제가 함께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특징적인 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삽입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38번 삽입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삽입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 두 문제가 이렇게 그 순으로 어려운 순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및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첫 번째로 영어 듣기 일부 유형의 문항 순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간접 말하기 유형을 연이어서 배치함으로써 문제의 구성에 어떤 통일감을 주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연계율이 73.7%, 총 45문항 중 33문항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7문항이 직접 연계가 되었고, 또 그 중에서 6문항이 영어 독해 연습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답률이 낮았던 탑3 문항 모두 EBS 연계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보통 평가원에서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연계 지문을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EBS 연계 지문을 통해서 변별력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전까지 모든 EBS 연계 교재를 꼭 다 풀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추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느껴졌는데요.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뭐 주제 중심 및 정보 찾기 위주의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을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면은 빈칸을 찾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문장 삽입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먼저 단서가 부족했고요. 뭐 연결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이런 단서가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단절이 일어났던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탑5 경신고등학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그 문장 삽입의 38번이었나요? 그게 가장 정답률이 낮았었죠. 여기서 여실히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작년 9평 수능에서 직접 연계 14문항 중 9문항이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9평과 수능, 뭐를 봐야겠습니까? 수능 완성을 아주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 독해 연습,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비율을 수능 완성에 조금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하는 양의 비율을. 그리고 두 번째로 6평, 9평을 잘 분석해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대비하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6평, 9평의 어떤 그런 문제 경향,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주시고요. 6평은 선생님과 같이 했지만 9평도 그때 또 선생님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 잘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레벨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평소 추상적, 철학적 소재 등 다양한 내용의 고난도 지문을 꾸준히 접하면서 글의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 훈련도 병행하자. 자, 이거는 아무래도 비연계 지문을 여러분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평소에 조금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어려운 소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준비를 해서, 그래서 뭐 시중에 나오는 뭐 고난도 그런 그 독해 연습 문제집 같은 것들을 하나 구비를 해서 EBS 교재 플러스 요 문제집을 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라면은 충분히 수능 준비가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6월 모평 영어 출제 경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함께 다뤘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9월 모평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꼭 이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 여러분이 정말 대박 나기를 선생님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9월 모평 출제 경향 분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